안녕하세요. 이번 시간은 이런 경우 권리금 한 푼도 못 받고 나가야 되는 경우를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권리금 제도가 2015년 5월 13일 제도가 도입되었지만 지금 세입자들은 300만 명가량 되는 영세 소상공인들이 실제 권리금 회수 기회를 많이 못 받고 있는 게 현실입니다. 자, 특히 이런 경우 권리금 한 푼도 못 받고 나가야 되니까 세입자로서는 조심을 해야 될 것이고, 세입자 입장이라면 여기에 해당되지 않도록 해야 될 것이고, 주인 입장이라면 여기에 해당되도록 해서 내보낼 수도 있겠죠. 법이라는 것은 자기한테 유리하게 해석할 수 있는 능력을 길러야 될 것입니다. 여러분들이 법을 공부한다면. 자, 그러면 권리금이 무엇인가? 권리금은 영업상 노하우, 이점 등 무형의 재산적 가치입니다. 권리금이. 그래서 영업권리금, 바닥권리금, 시설권리금이 있는데 이것을 통칭해서 권리금이라고 합니다. 자, 그러면 권리금 회수기회 보호, 제외 사유입니다. 권리금을 안 내줘도 되는 경우입니다. 새로운 세입자 데려오더라도 권리금 회수기회를 보장해주지 않아도 되는 경우인데요. 첫 번째, 새로 데려온 임차인이 차임을 지급할 자력이 없는 경우, 경제적 능력이 없는 경우인데요. 참 이게 웃기는 이야기죠. 새로운 세입자가 월세를 잘 안 낼 것 같다. 옷 입은 것만 보고 월세 잘 낼 건지 안 낼 건지 알 수가 없죠. 그 주인 입장이라면 저 사람 월세 안 낼 것 같다. 다른 사람 데려와 봐라. 이렇게 할 수도 있다는 이야기입니다. 자, 그 다음에 임차인이 주선한 신규 임차인이 데리는 자가 임차인으로서의 의무를 위반할 우려가 있는 경우, 앞으로 월세 안 낼 건지 낼 건지 우려가 있는 경우에도 권리금 회수 기회를 보장해주지 않아도 됩니다. 그 다음에 임대차 목적물인 상가 건물을 1년 6개월 이상 영리 목적으로 사용하지 아니한 경우인데, 이 1년 6개월은 법무부 이 법안을 위반한 분들의 말을 들어보면 이건 현 세입자가 1년 6개월 이상 영업용 건물로 사용하지 않았거나, 또는 주인이 세입자 내보내고 앞으로 1년 6개월 이상 그냥 동창의 사무실로 사용한 경우도 마찬가지입니다. 이런 경우에는 권리금 회수 기회를 보장해 주지 않아도 됩니다. 1년 6개월 이상 영업용 건물로 사용하지 않는 경우는 현 세입자가 사용하지 않는 경우도 해당되고요. 주인이 세입자 내보내고 앞으로 1년 6개월 이상 영업용 건물로 사용하지 않는 경우에도 권리금 회수 기회를 보장해 주지 않아도 됩니다. 그 다음에 임대인이 선택한 신규 임차인이 임차인과 권리금 계약을 체결하고 그 권리금을 지급한 경우입니다. 이런 주인은 없겠죠. 주인이 새로운 세입자 데리고 와가지고 이 사람한테 권리금 받아라 이렇게 했으면 현 세입자가 데려온 새로운 세입자하고는 임대차 계약을 체결 안 해도 됩니다. 자, 그 다음에 이게 중요하죠. 3기의 차임에게 이르도록 차임을 연체한 사실이 있는 경우입니다. 3기의 차임에게 이르도록 차임을 연체한 사실이 있는 경우, 이때 3기라고 하면 석 달 월세액입니다. 한 달 월세가 100만 원이면 300만 원이 연체돼야 됩니다. 연속해서 3개월 연체될 필요 없고요. 만약 장사가 안 돼서 이번 달에는 50만 원만 월세 주고 50만 원 다음에 줄게 이렇게 했다면 6개월 연체돼야 되겠죠. 석 달 월세액에 해당하는 금액을 이르도록 한 번이라도 연체한 사실이 있으면, 과거에 연체한 사실이 있어도 권리금 회수 기회를 보장해 주지 않아도 됩니다. 그 다음에 거짓 부정한 방법으로 임차한 경우, 그 다음에 서로 합의하여 임대인이 임차인에게 상당한 보상을 제공한 경우에도 권리금 회수 기회를 보장해 주지 않아도 됩니다. 석 달 월세액을 연체하면 안 되겠죠. 주택은 2기의 차임액을 연체하면 임대차 계약을 해지할 수 있습니다. 주택은 2기인데 상가는 3기입니다. 모두. 자, 그 다음에 임차인이 임대인 동의 없이 목적 건물의 전부 또는 일부를 전대한 경우, 세입자가 주인 동의 안 받고 또 세를 넣은 경우입니다. 그러면 권리금 회수 기회 보호 안 되고요. 전차인은 권리금 회수 기회가 보장이 안 됩니다. 그 다음에 임차인이 임차한 건물의 전부 또는 일부를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로 파손한 경우입니다. 경미한 과실이 아니고요. 그 다음에 임차한 건물의 전부 또는 일부가 멸실되어 임대차 목적을 달성할 수 없는 경우에도
권리금 회수기회를 보장해 주지 않아도 됩니다. 자, 그 다음에 임대인이 다음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로 목적 건물의 전부 또는 대부분을 철거하거나 재건축하기 위하여 목적 건물의 점유 회복을 할 필요가 있는 경우입니다. 자, 이거 세 가지 중에서 지금 현실적으로 주인들이 악용하는 것은 두 번째 겁니다. 첫 번째는 임대차 계약 체결 당시 공사 시기, 소요기간 등을 포함한 철거 또는 재건축 계획을 임차인에게 구체적으로 고지하고 그 계획에 따르는 경우 6개월 후에 재건축하겠다 이러면 그걸 알고도 세입자가 들어왔다면 6개월 후 재건축할 때는 비워줘야 됩니다. 권리금 회수기에도 보장 못 받습니다. 근데 이제 이게 문제죠. 건물이 노후, 훼손, 일부 멸실되는 등 안전사고의 우려가 있는 경우인데 얼마나 훼손되어야 하거나 얼마나 또 노후되어야 하는지 안전사고 우려가 어느 정도가 되어야 하는지 이게 명확하지 않다고요. 해석상 다툼의 여지가 있습니다. 그 다음에 다른 법령에 따라 철거 또는 재건축이 이루어지는 경우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에 의해서 재건축, 재개발된다면 권리금 회수기에 보장 못 받고 상가 빼줘야 됩니다. 그 밖에 임차인이 임차인으로서의 의무를 현재 위반하거나 임대차를 존속하기 어려운 사유가 있는 경우에도 권리금 회수기에 보장 못 받습니다. 자, 그 다음에 유통산업발전법에 의한 대규모 점포, 준대규모 점포 보호 못 받습니다. 우리 백화점, 할인매장 이런 거 보호 못 받죠? 백화점 같은 경우는 매장 위치를 수시로 바꾸잖아요. 한 달에 한 번, 두 번 정도 바꾸는 것 같더라고요. 2주에 한 번 정도 위치를 바꿔버려요. 매장 위치를. 따라서 백화점도 임대사업이잖아요. 그 백화점 안에 들어가 있는 매장들은 권리금 회수기에 보장 못 받습니다. 대규모 점포 또는 준대규모 점포니까요. 단 준대규모 점포라 하더라도 전통시장은 제외한다. 이 말은 전통시장은 권리금 회수기회를 보장받는다는 이야기입니다. 전통시장은 권리금 회수기회를 보장받고요. 그 다음에 국유재산, 공유재산도 권리금 회수기회 보장 못 받습니다. 서울 강남 고속버스 터미널 지하상가, 그 다음에 우리 인천의 부평 지하상가 이런 거 많죠? 대구 반월당 지하상가 이런 거는 권리금 회수기회 보장 못 받습니다. 공유재산이기 때문에 공개입찰 방식으로 임차인을 정하기 때문에 권리금 회수기회가 보장이 안 됩니다.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다음 시간에 찾아뵙겠습니다.